자, 네. 하루화학 우리 다혜부터 이쁜 정다혜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이 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점이 뭐야?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알게 된 점이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진행해. 아이니야. 아인이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점. 35쪽에 생활 속 화학실험이라는 게 그 물속에 가라앉아서 닿지 않는 종이배가 조금 신기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 종이가 물에 안 닿지라는 생각을 했고, 약간 처음에는 코팅을 해서 안 닿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뭐지? 그 투명 플라스틱이랑 그런 거 넣으면 물에 안 닿는 것을 알게 되었어. 야, 연우, 38쪽에 땀을 흘리면 시원해지는 이유가 있거든. 나는 땀을 흘리고 시원해질 때 느끼지 못해서 처음 알게 됐어. 나는 쪽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25쪽에 몸에 안 좋은 양치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무조건 양치질을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세게 하거나 물을 별로 잘 안 헹구면 몸에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로 알았어. 83쪽에 콜라를 먹고 바로 이를 닦으면 충치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콜라를 바로 먹고 이빨을 닦으면 겉부분 건강징이 조금 상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 다 했어, 다 해? 네. 자, 어떻게 할까? 다 한 다음에 쌤하고 같이 얘기할까? 아니면 다혜가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를 쌤하고 먼저 같이 한 다음에 얘기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잊어버리니까 그냥 우리 다혜가 얘기했던 것 중심에서 여러분들 얘기 나왔던 거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연우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 뭐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야? 화학이요. 화학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화학. 근데 화학이 뭐야? 아이나? 아이가 생각하는 화학이란. 음, 음, 아이가 생각하는 화학이란. 다혜야, 화학이 뭐야? 연우, 화학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소연이, 화학이 뭐야? 전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약간 과학 관련된 것 같은데? 그렇지. 화학, 물질 이런 거 들어봐. 맞아, 맞아. 과학 안에 여러 분야가 있어. 그 중에 물리라는 거 들어봤어? 네. 그리고 화학이라는 것도 있고, 생물이라는 것도 있고, 지구과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천문학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야가 있어. 물론 이게 지금 쌤이 말했던 것들은 주로 이제 자연과학이고, 이거 말고도 무슨 뭐 기계학, 전자공학,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화학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 뭐래? 물질을 물질의 상대과 구조, 그 행동과 분해, 반응 및 다른 물질과의 반응인 것. 이걸 보고 우리가 화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은 하루 화학이라고 해놓고서는 화학이 뭔지를 정작 설명을 안 해주는 아쉬움이 있는데 물질,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 종이도 물질이고, 이 공기도 물질이고, 뭐 물도 물질이고, 이러한 물질의 뭐? 성질. 성질. 성질이 그렇군요. 이 책에도 그 잠깐 나오는데 이게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뭐 뜨겁냐, 차갑냐, 뭐 등등 여러 이런 성질에 관해서 연구하는 게 화학이야. 또 뭐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구조.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걸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지 않는 거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어, 분자. 근데 사실은 분자도 근데 분자를 또 나누면 뭐가 나와? 원자. 들어봤어? 네. 원자. 근데 그 원자 안에는 또 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또 그걸 쪼개면 무슨 뭐 미립자가 있고 뭐 광성자가 있고 어떤 그 물질이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냐. 그 생성과 분해, 생성 어떻게 생겨나느냐, 또 어떻게 나쪼개질 수 있느냐, 또 그것들끼리 만나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느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물은 산소하고 수소가 뭐해서 만나서 뭐가 된 거야? 물이 된 거야. 근데 그 물을 우리가 뭐 하면 쪼개면 산소와 수소를 분리시킬 수가 있어.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뭐 하는 거? 연구하는 게 화학이다라는 얘기야. 이제 화학이 뭔지 조금 이해가 돼? 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뭐야? 하루화. 하루화. 하루화학이야. 아니 왜 책 제목이 하루화학이야? 하필? 소연이 왜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라고 하루화학이다. 소연이 왜 이 책이 하루화학이야?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을,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어서 하루화학이다. 다해. 왜 하루화학이야? 맨날 화학을 배우, 뭐라고? 맨날 화학을 배우게 되었어요. 다해 목소리가 자꾸 끊겨 들리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해. 가까이서. 하루마다 화학을 배우서요. 하루마다 화학을 배우. 하루마다 뭐라고 소연아? 하루마다 화학을 배우는 그거. 하루마다 화학을 배워서 아인이 왜 이 책 제목이 하루화학이야? 저도 다혜랑 비슷하게 그 하루마다 화학을 그 누구나 다 쓰게 돼. 아이고, 자, 여러분들 차례 잠깐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만나는 화학? 차례 봐봐, 차례. 자, 1단원 제목이 뭐야? 하루와. 일단 화장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이야. 2단원, 회사에 꼼꼼하게 3단원, 학교 갈 땐 채소실. 4단원, 끝나는 체육 시간. 5단원, 즐거운 즐거운 학교 학교 시간. 생활하기. 6단원, 공부하기 전 새콤달콤 달콤한 비타민 한 잔. 7단원, 오글오글 저녁 요리 시간. 8단원, 저녁 반찬으로 맛있는 생선구이. 9단원, 오늘 야생과 치킨과 콜라. 10단원, 갑자기 쓰린 소. 11단원. 잠자는 완전히 동안 동물도 그러면 왜 제목이 하루화학인지 이제 알 법도 한데. 하루 동안. 어? 우리가 그 사람들에 있어서 그 하루 동안 모두가 화학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부터 다시 밤에 잠잘 때까지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에 대해서 이 책은 알려주고 있는 책이야. 그래서 제목이 뭐인 거야? 하루화학인 거야. 하루화. 하루 만에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마다 매일마다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일상생활,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일, 벌어지는 일에 화학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거야. 그 숨어져 있는 화학 원리를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처음 배웠거든? 화학이라는 거를. 근데 고등학교 때 화학 배울 때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맨날 화학식, 화학식에서 뭐 NaCl 뭐 이런 걸 외워야 되고 뭐 그래갖고 너무 그 화학식을 너무 많이 외워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재미도 없었어.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아니, 우리 생활이 이렇게 화학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됐어. 선생님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이것도 사실은 화학과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어떤 그런 화학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책들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 책은 아주 많은 화학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과학이라는 책 이름이지만 그 안에 화학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배우고 있어요. 이미 조금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여기 있는 화학 성질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더 깊이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책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연히 그냥 왜 그럴까? 라고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그 원리를 터득하면서 이 책을 읽었다면 여러분이 그 책을 잘 읽은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책을 잘 이해하며 읽었는지, 또 동시에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보면서 이해하며 읽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니가 35쪽의 종이배 이야기를 꺼냈어. 근데 사실 여기는 이제 종이배 이 이야기는 생활 속 화학 실험에서 보너스 부록으로 주고 있는 거고, 이 3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뭘까? 어떤 거에, 어떤 그 과학에 대해서, 어떤 화학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걸까? 3단원에서는 30쪽 31쪽 보면 되는데. 아니면 32쪽에 확실히 나와 있네. 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지. 공기 압력이요? 다해 뭐라고? 공기 압력. 공기의 압력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동력. 압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뭐부터 보냐면 30쪽. 공기의 압력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 공기의 압력이란 뭔지.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왔어. 아야, 공기 압력이 뭐야? 마지막 줄 30쪽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왔잖아. 공기 압력이랑 공기를 누르거나 비는 힘을. 자, 공기를이 아니라 공기가 뭐 하거나 누르거나 미는 힘. 누르거나 미는 힘. 미는 힘.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공기의 압력. 여기서 압력은 그럼 뭘까? 압력은. 압력만 설명하면 공기 압력이 아니라 압력이란. 응? 얘들아 압력이 뭐야?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누르거나 미는 힘. 그렇지. 누르거나 미는 힘. 이걸 보고 우리가 압력이라 압력. 그래서 지금 연우는 공기 압력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다. 받고 있어. 지금 연우 머리에서 공기가 누르고 있어, 연우를. 또 근데 연우 옆에서, 사람에서 내보내는 힘도 있어가지고 느끼질 못하는 거래요. 연우 옆에서 지금 공기가 연우를 지금 뭐 하고 있어? 밀고 있어. 그런데 연우 몸속에서 또 뭐야? 그거를 밀어내는 힘이 밀어내는 같아요.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응? 이게 바로 뭐야? 공기의 압력이다라는 게 압력. 그래서 공기의 압력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혹시 뭔지 알아?
공기 압력, 공기의 압력 5글자를 2글자로 우리는 보통 줄여서 얘기해. 뭐라고 그럴까? 공기 압력을 2글자로. 공압, 어? 공압? 공압?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기랑 압력이 있으니까 줄여서 공압이 되겠다. 아, 공압이라고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어. 다른 걸 어, 31쪽에 나와 있지. 기체? 기압? 그렇지. 기압입니다. 기압. 뭐라고 한다고? 기압. 공기의 할 때 기압. 기자와 압력이 앞자를 따가지고 기압이라고 그래. 기압. 그래서 자, 아까 연우가 벌써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하늘에서 좀 공기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옆에서 우리 공기가 막 우리를 밀고 있는데 우리가 짜부라들지도 않고 찌그러지도 않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공기가, 어, 공기가, 그 사람에서 밀어내는 힘이 같아서. 얼마나 그 기압이 얼마래? 아, 0.25점 될 것 같은데. 책에 나와 있어. 그렇게 들었던 것 31쪽에. 같아요. 31쪽에 나와 있어. 얼마래 기압이? 책 31쪽. 연우야, 책 31쪽 찾아보면 되잖아.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너가 얼마나 잘 찍나 저기 하는 시간이 아니야. 잘 모르겠으면 책 찾아보면 되지. 공기가 우리 몸에 가하는 압력과 우리 몸이 주위에서 가하는 압력이 똑같대. 얼마? 1기압? 가야 얼마? 1기압은 15% 사이. 1기압, 1기압. 1기압. 그래서 공기가 누르거나 미는 것도 1기압. 우리 몸이 바깥으로 미는 것도 1기압. 두 개가 다 뭐 하다는 거야? 팽팽하다는 거야. 만약 우리 몸이 미는 게 더 발달했으면 우리 몸이 막 더 커지겠지. 막 쭉 풍선처럼 늘어나겠지. 반면에 우리 몸보다 밖에서 미는 게 더 크면 우리 몸이 쭈그라들겠지. 근데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1기압으로 1기압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 타이어나 풍선 같은 곳에다가 뭘 넣으면 바람. 바람을 넣으면 그러면 요 타이어 안에 빵빵해져요. 들어가 있는 공기가 벽과 뭐 한다? 더 세져요. 충돌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긴다? 압력. 공기. 압력. 압력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31쪽 제일 마지막 읽어봐. 에어 벽과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은 높아져요. 타이어 벽과 충돌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32쪽에. 자, 32쪽에 보면 그림이 세 개가 나와. 맞아? 그림 세 개 나오는 거 맞아?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거에는 공간이 요만해. 그리고 공기가 몇 개 있어? 4개. 4개가 있어. 압력 있어요. 자, 두 번째 거에는 요게 컵이 여기 이 받침대가 밑에 내려왔어. 그래서 공기가 몇 개 있어? 사람이 이렇게 두 똑같이 몇 개 명이. 있어? 3개? 4개. 4개 있어. 자, 그러면 이게 1번, 이게 2번 중에서 어느 게 더 압력이 높다? 2번. 2번이 더 높다라는 얘기야. 왜? 사람이 2명 탔으니까. 사람이 2명 탔으니까? 사람이 2명 있으니까. 사람이 2명 있으니까 압력이 높은 게 아니야. 어라. 왜 압력이 높냐면, 더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렇지. 요게 부피. 공간이 좁지. 공간이 좁은 곳에 공기가 이렇게 똑같은 공기가 있으면 비좁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압력이 뭐 해진다?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 즉 부피가 뭐 하면 줄어들면 어?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은 뭐 한다? 커진다. 커진다, 높아진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번 그림은 1번 그림하고 똑같아. 1번 그림하고 이 부피가 똑같아. 압력이 2배가 그런데 됐어요. 공기가 어떻게 됐어? 여기는 4개가 많아졌어. 있는데 여기는 공기가 2배가 됐어요. 8개가 있어. 그럼 1번하고 3번 중에서 누가 더 압력이 높다? 3번. 요게 더 압력이 높다는 거야. 3번이. 1번보다는. 왜 그럴까? 어, 공, 아, 공, 어, 좀 더 어, 게 많기 때문에요. 뭐라고? 자, 근데 좀 요것들은 4개밖에 없으니까 공간이 널찍널찍해서 서로 덜 부딪힌다는 거야. 근데 이 같은 공간에 개수가 많으면 부딪힐 일이 더 많이 부딪혔어요. 많이 부딪히겠지? 복잡해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면 더 복잡하니까 압력이 더 뭐해진다? 좁아서. 높아진다라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러면 두 가지. 부피가 좁을수록 압력이 많아져. 만약에 부피가 같다면 그 공기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많을수록, 그렇지. 공기의 수가 많을수록 그 안에 인원이 많을수록 공기의 수가 많을수록 압력도 뭐해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러면 4번 그림에 만약에 이 상태야. 4번 그림이 2번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공기는 엄청 많아. 그러면 이 4번이 요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뭐 한 거야? 압력이 압력이 높아요. 높아진다. 됐니? 네. 자, 즉 무슨 얘기냐? 지금 다혜가 있는 방에 어? 다혜가 있는 방에 다혜 혼자 있을 때와 다혜가 있는 방에 아인이도 놀러 가고 연우도 놀러 가고 소희도 놀러 갔대. 소희도 같이 놀러 갔어. 그럼 아까 다혜 혼자 있는 게 더 압력이 높은 거야? 여러분들이 다 놀러 가서 4명 있는 게 압력이 더 높은 거야? 4명 있는 거. 여러분 4명이 다 가서 있는 게 압력이 더 높은 거다라는 얘기. 됐니? 근데 지금 다혜가 방에 이렇게 있다가 혼자 있다가 다혜가 그냥 혼자 화장실로 갔어. 그러면 다혜 방이 압력이 압력이 조금 높을까? 없어져요. 다혜 화장실에 다혜가 압력이 높을까? 압력이 어디 낮아요. 방에 있는 게 압력이 더 높아? 화장실에 가 있는 게 압력이 더 높아? 화장실, 왜 화장실 압력이 더 높아? 화장실이 더 좁으니까. 그렇지. 보통의 경우는 뭐 화장실이 방보다는 좁은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좁아졌으니까 압력이 더 높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또 압력과 관계 있는 게 뭐와 관계 있냐면 온도와도, 자, 아까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했어. 근데 온도와도 압력이 관계가 있다는 거야. 온도가 차갈수록, 온도가 차가울수록 낮아질까. 온도가 차가워질수록 압력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자,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뭐 한다는 거야? 높아진다. 낮아도 높아져. 높아진다? 연우는 높아지고 소연이는 어떨 것 같아? 다혜는 낮아져요. 낮아지고 아인이는 높아져요. 높아지고 소연이는 압력이요? 온도가 낮으면 높아- 압력은 어?
낮아진다? 자, 지금 아, 다혜하고 소연이는 낮아진다는 편이고, 아인이하고 연우는 높아진다는 편이고, 과연 누가 맞을 건지 우리가 한번 높아, 살펴보겠습니다. 높아져. 자, 온도가 낮아지면, 자, 봐. 아니, 낮아져요, 낮아져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여기 있는 이 공기들이, 어? 활발히 작아져요. 움직일까, 잘 안 움직일까? 잘 안 움직여요. 아, 온도가 낮으면 공기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 반면에 온도가 뭐하면 높으면? 높아지면 높으면 더 부딪혀요. 막 활발히 움직여. 자, 공기들이 활발히 움직이면 더 잘 부딪힐까, 더 안 더 부딪힐까? 잘 부딪혀요. 더 잘 부딪혀. 더 잘 부딪히면 아까 뭐라 그랬어? 압력이 낮아져요. 아, 낮아진다고 그랬어? 잘 높아져요. 부딪히면? 어? 아까 공기가 잘 부딪히면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높아져요. 높아진다고 그랬지. 어? 좁은 공간에서 막 서로 부딪히면 압력이 높아진다고 그랬지. 어? 그런데 온도가 낮으면 애들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압력이 뭐해진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야. 낮아진다로 바꿨었어요. 이해가?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축구공, 농구공을 아무 짓도 안 했고 그냥 가만히 터지지도 않았는데 겨울이 되면 축구공이 찌그러들어. 왜 겨울이 되면 축구공이 찌그러들까? 온도가 낮으니까. 겨울에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 안에 공 안에 있는 그럼 공기들이 더울 때 많이 어, 넣어놓으면 더 빵빵해져요? 빵빵해지는데 근데 겨울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뭐 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빵빵했던 게 이렇게 뭐야 바람이 좀 빠진 것처럼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그걸 또 뭐 바람을 안 넣었어.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어. 그다가 여름이었더니 다시 그 찌그랬던 공기 어떻게 되더라는 얘기야? 다시 빵빵해지더라는 얘기야. 왜?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다시 운동을 활발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우 저기 풍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연우 저 풍선을 뜨거운 곳에 갖다 두면 어떻게 될까? 더 이렇게 부풀어요. 부풀어 올라. 그러다가 더 뜨거운 더 높은 데 가면 아예 그냥 빵 터져버릴 수도 있어. 네. 반면에 저 연우 저 풍선을 냉동실에다 집어 넣어놓고 좀 이따 보면 한 30분 1시간 후에 보면 더 쪼그라들어요. 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든단다. 왜?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뭐야 기체들이 활발하게 운동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더운데 왜 이렇게 자, 작아 그럼 보이지?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자동차 타이어를 어떻게 줘야 될까? 자동차 타이어에 바퀴에 바람을 더 넣어줘야 될까? 아니면 좀 빼줘야 될까? 좀 덜 더울 나와요. 때요? 여름철 더울 때, 빼줘야 돼요. 살짝 빼줘야 돼. 왜? 너무 빵빵. 어차피 더 어, 빵빵해질 거니까. 빵빵하게 넣으면 여름철에 공기가 더 활발히 그 안에 움직여지고 압력이 높아져갖고 터질 수도 있어. 타이어가 펑 하고 터질 수 있어. 반면 겨울에는 어떻게 돼? 좀 타이어에 많이 공기를 넣어야 돼요? 넣어줘야 돼. 안 넣어주면 어떻게 돼? 쪼그라들어요? 녹아요. 쪼그라들어갖고 자동차가 주저앉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공기압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기의 양을 여름이나 겨울에는 그 양을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왜 조절하는지가 여기에 그 이유가 설명이 돼 있는 거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어?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는 보너스로 여러분들 그 과자 보면 과자가 빵빵한 거 알아? 음. 과자 그 봉지 이렇게 보면 과자가 빵빵해. 있잖아요. 어, 그 아이스크림 그거 쭈쭈바 같은 것도 그거 바람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질소. 질소가 들어가요, 질소. 그러니까 공기 안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체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필 왜 질소를 거기다가 집어넣느냐라는 얘기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질소를 집어넣는 이유가. 왜 질소를 집어넣는데?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질소는 응,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데 응. 산소는 어떤 조건에 따라 다른 물질과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 질소는 반응하지 않아. 예를 들면, 아인이는 맨날 가서 애들하고 학교 가서 막 싸우고, 아잉아 울고 와. 근데 소연이는 하나도 안 싸워. 같은 반인데. 왜 그러느냐? 연우가, 아인이 매동 그랬더니 아인이가 너 죽을래? 하고 막 가서 싸워. 그런데 연우가 소연이 보고, 매동 근데 소연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 매동 하다가 그냥 에이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얘기. 즉, 소연이가 아무 반응을 안 보이니까 연우하고 뭐야,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연우가 아인이 매동 그러면 아인이가 너 죽을래? 하고 막 가서 바로 막 가서 패버려. 그러니까는 다툼이 많이 벌어지는 거란 얘기. 물론 놀림 뻥 연우가 나쁜 놈이지. 놀리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사람이 정답이잖아. 놀려도 뭐 하지 않으면 반응을 싸우지 않아. 보이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혹시 그 속담 들어봤어? 손바닥이 뭐야? 가는 말이 그 손바닥이 마주쳐야 뭐 한다? 소리가 악수. 난다. 손바닥 혼자 아무리 뭐 해도 손바닥 혼자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야? 마주치는 게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처럼 듣는다. 아이가 자꾸 시비 걸어도 상대방이 뭐 하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왜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아이가 시비 걸어도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갑자기. 응? 질수 얘기하다 말고 왜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이? 어거. 터지면 질수 얘기하다 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선생님이. 아까 소연이 얘기했었잖아. 질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들아, 질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34쪽에. 질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더 성능이 공기보다 더 성능이 좋아진 거? 그러니까 질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소를 넣으면 다른 공기 넣는 것보다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냐고. 질소에 압력이 더 많으니까? 아니요. 책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연우야, 34쪽. 술을 체험해서 좋아지는 다해 뭐라고? 기술을 체험해서 좋아지는 그러니까 질소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냐고. 왜 더 좋냐고. 질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고. 아까 소연이 얘기했었는데. 그 질소는 음. 그 반응이 없어서 그래, 질소는 아무리 반응이 놀려도 없다 그랬잖아. 그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뭐야, 연우가 놀려도 아인이는 반응을 보이는데 소연이는 반응을 안 보이니까 싸움이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이야기를 쌤이 한 이유는 바로 소연이가 뭔 거야? 아무것도 질소인 거야, 움직이지 질소, 않으니까. 질소. 질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걸 선생님이 압력은 설명하려고 추가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지. 이해가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과자 봉지에 질소를 넣는 이유도 왜 그렇다는 거야? 과자 봉지에 하필 질소를 부패되죠. 넣는다는 거야. 공기 그 뭐냐 오랫동안 부패되지 어, 않고 보관하기 보관할 위해서. 수 있어. 뭐라고? 소연아? 오랫동안?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왜 오랫동안 질소를 넣으면 보관할 수 있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공기는 질소가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 질소는 반응을 안 해요. 자, 과자 봉지에 질소를 넣으면 질소와 과자가 만나도 질소가 아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과자가 부패한다. 썩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상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기체가 아니라 뭘 넣는다? 질소를 넣는다는 거야. 사실은 질소를 넣는 이유는 그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
과자 봉지에 질소가 빵빵하게 넣어놔야 이 과자가 깨지지가 않아. 부서지지가 않아. 근데 거기에 과자 봉지에 질소가 안 들어가고 그냥 있는 상태면 다른 거에 이렇게 짓눌리면 거기 부딪힐 것 과자가 같은데. 깨질 거 아니야. 그럼 과자가 뭐 하지 않도록 깨지지 부딪히지 않도록 빵빵하게 깨지지 질소를 넣어주는 않도록. 거고 그런데 다른 산소를 넣어도 되고 수소를 넣어도 되고 다른 걸 넣어도 되는데 왜 하필 질소냐? 질소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과자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질소랑 그 포장지 안에 넣어져 있는 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과자 봉지가 아니라 질소 봉지다라고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질소만 가득 들어있고 과자는 조금밖에 없다고. 근데 어쨌든 왜 공기 중에 이렇게 아니 왜 과자 봉지에 질소를 넣는지 선생님도 사실 잘 몰랐어. 근데 이 책을 읽고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땀을 흘리면 시원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8쪽 여기는 어떤 과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땀을 흘리면 시원해지는 이유가. 근데 아까는 저는 압력 느끼질 이야기했어. 못했어요. 어? 전 느끼질 못했어요. 땀을 흘리고 시원해지는 이유를. 38쪽에 아까는 그 공기의 압력, 기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땀을 흘리면 왜 시원해지는지는 과학으로 설명하면 무슨 과학 설명이 나오는 거야? 38쪽 보니까. 38, 39쪽 보면. 증발? 그렇지. 정말. 증발이 나와. 증발. 증발이 나와. 증발. 증발이 뭐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한지 증발. 어찌 기체로 변하는 거. 그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는. 자, 증발은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이 표면에서 기체 상태로 뭐 하는 거? 변하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증발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증발 말고 또 하나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를 화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39쪽에 나와 있는데 말해볼까? 기화. 그렇지. 증발이라는 게 있고 기화라는 게 있어. 증발과 기화의 공통점은 둘 다 뭐가 기체. 액체가 뭘로 바뀌는 거야? 기체로. 기체로 바뀌는 거야. 기화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 차이점이 뭐냐?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데 증면은 액체의 액체 상 액체 물질의 뭐가 표면 표면. 겉에 이 겉에 것이 기체가 되는 거야. 반면에 뭐는 기화는 액체가 뭐해서 끓어서 끊어서. 팔팔팔 끓어서 그래서 뭘로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자 39쪽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발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아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화학에서 기화라고 해요. 다이아나 존재하는 물질가 따로 열을 가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증발하여 기체인 수증기가 되어요. 그렇지. 거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가스불을 켜놓고 라면 끓일 때 그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가스를 끓이면 좀 이따 물이 팔팔팔 끓잖아. 김이 막 나잖아. 근데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가면은 거기 있는 게 김으로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물이 사라지잖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기화. 기화라고 그래, 기화. 그런데 요 기화 말고 여러분이 그냥 그 컵에 여기 선생님이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 근데 이걸 며칠 후에 보면 여기 있는 물이 없어졌어. 아니면 여러분 없어져요? 세수 얼굴에 세수했는데 수건으로 안 닦았어. 그런데도 여러분들 얼굴에 있는 이 물이 그대로 있어? 아니요. 다 피부가 말라버리지. 빨려서. 그럼 여기 있는 물에다가 여러분이 막 불을 대가지고 막 끓였어? 안 끓였잖아. 이게 어디 갔냐고 이 물이.
얼굴에 묻어있던 이 물이 뭐 한 거라고? 증발. 증발한 거야, 증발. 그래서 끓이지 않아도, 열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날아가 버리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생수병에 그거 너무 차가우면 또 뭐가 나오는데 그게 증발하는 거예요. 증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끓여서 뭐 하는 건 기화라고 하는데, 그럼 증발이 왜 일어나는지 그 과학적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데, 수연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증발 현상은 이러한 증발 현상은 물의 표면에서만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물 표면에 있는 물 입자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물 내부에 있는 물 입자들보다 약하기 때문이랍니다. 즉, 물 내부의 입자들은 사방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받지만 물 표면의 입자들은 물 내부의 입자들에 비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게 작용되어요. 그래서 물로부터 잘 떨어져 나가게 되어 증발하게 되지요. 또 물 표면에서는 공기 입자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기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힘이 물 입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더욱 약하게 만들어요. 자, 거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 이 컵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에 물 알갱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숫자가. 아유, 컵을 너무 크게 그렸네. 어쨌든, 이렇게 있어. 더 크게 그리면은. 자, 선생님, 여기, 이거를 생각해. 이게 1번을 생각해,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생각해 보자. 자, 1번은 얘하고도 달라붙어 있지. 얘하고도 달라붙어 있지. 얘하고도 달라붙어 있지. 얘하고도 달라붙어 있지. 얘하고 달라붙어 있지. 얘하고 달라붙어 있지. 그러니까 이 물은 여기 있는 이 1번 이거는 꼼짝하기가 다섯 쉬울까 개는 어려울까? 달라붙어 있어요. 꼼짝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 어려운 건가? 어렵겠지. 왜? 옆에 다 뭐 하니까 꽉 붙잡고 있으니까 움직이기 어려울 거 아니야. 이 2번은 얘가 붙잡고 두 있지. 개밖에 없어요. 얘가 붙잡고 두 개밖에 안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 쉬워요. 요 1번보다 요 2번이 도망가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 표면에 있는 애들이 먼저 날아간다는 거야. 또 게다가 여기 이 공기 이런 공기가 여기 있는데 이 공기들이 와서 자꾸 여기서 부딪힌다는 거야. 막 부딪히니까 이것들 사이가 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것들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야. 이것들이 지금 아까 소연이가 읽은 부분에서 설명해 준 뭐? 무슨 현상? 증발 증발 현상. 현상이고 이 증발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증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증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왜 뭐하냐? 시원하냐는 얘기야. 증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물. 어? 선생님, 근데 수증기도 증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수증기도 증발하는. 수증기가 증발하는 건데 이제 뭐야 땅에서 이렇게 뜨거워지면 이제 그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끓지 않으면. 자, 그런데 증발할 때 필요한 게 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발하려면 열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뭐 하는 거야? 아예요.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하게 느껴지는 거야? 시원해. 뜨거워요. 시원하게? 여러분이 세수하고 나면 우리 몸에 묻어있던 물들이 증발하면서 이 피부에 있던 열을 뭐 한다고? 뺏어간다고. 그래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야. 또는 더운 여름에 도로 같은 데다 물을 일부러 막 뿌리거든? 그 이유가 뭐야? 열을 식히려고. 물을 뿌리면 그 물들이 증발하면서 뭐 한다는 거야? 열을 뺏어간다는 거야. 그럼 거기가 열이 식는 거지. 지금 쌤 얘기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땀을 막 흘렸어. 근데 땀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땀이 좀 있으면 뭐해? 우리 땀이 증발. 식는다고 하는데 땀이 증발해. 근데 땀이 증발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증발되는 게 아니라 열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뺏어서 증발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나면 땀이 마르면서 시원해진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양치질. 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나왔어. 양치질 할 때 입을 몇 쪽이요? 25쪽. 양치질 할 때 꼭 입을 몇 번 헹궈야 된대. 양치질 다 하고 나서 7번 이상. 7번 이상 헹궈야 된다는 거야. 왜? 입에 치약의 계면 활성제 성분이 입안에 그렇지. 남게 치약의 되는데 계면 활성제라는 성질이 있는, 그래서 화학 성질이 있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30번 이상 그, 아니에요? 어? 30번 이상 아니에요? 7번 이상 헹굴 걸 권장한다고. 그 칫솔질 한 다음에 물로 우우 하고 퇴뱉고, 또 물로 우우 하고 퇴뱉고, 요걸 7번에서 입안에 있는 계면 활성제를 다 내보내라는 거야. 말이 좀 어려운데, 요 뭐? 계면활성제. 이 계면활성제가 비누에도 들었고 치약에도 들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계면활성제가 뭐냐? 이걸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 계면활성제가 뭔지가 20쪽에 나왔어. 20쪽. 자, 아인이가 거기 그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냥개비 모양을 쓰는 물질을 계면활성제라고 해요. 계면활성제가 성냥개비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때를 벗겨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비누 입자 머리 부분을 친수성기라고 부르는데 한자의 친을 자와 물 숫자를 써서 물과 친하다는 뜻을 나타내요. 비누와 입자의 머리 부분 때문에 비누가 물에 잘 녹는 것이지요. 한편 비누는 입자의 전동 부분 친유성기라고 부르는데 한자의 친을 친자에 기름 유자를 써서 기름과 친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보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게 이런 얘기야. 자, 우리 몸이야, 몸. 이렇게 몸이 있어. 근데 여기에 때가 달라붙어 있어. 뭐가 달라붙어 있다고? 네. 때. 이 때가 기름기가 있는 때야. 기름때야, 기름때. 그런데 물은 물끼리만 친해. 기름은 기름끼리만 친해. 그래서 우리가 물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씻잖아. 그러면 이 기름하고 물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물로 씻어도 이 때는 몸에 바짝 달라붙어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 기름때를 벗겨놓으려면 바로 요런 게 필요해, 요런 게. 요렇게 생긴 게 와가지고, 야, 기름때, 너 나랑 놀자. 그럼 얘 둘이 뭐 하는 거야? 달라붙는 거야. 그리고 물로 또 한쪽에서는 또 한쪽 면에는 이렇게 물이 있어. 그래갖고 이 물하고 친한 것끼리 돼 있으니까 다른 물이 이 얘를 붙잡아. 그래서 얘를 끌어내려. 그러면 이게 요 기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요 기름 붙은 거를 떼내. 그래서 몸에서 이 때가 뭐 하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비누칠을 하고 그 씻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 물로만 씻으면 우리 몸에 있는 때가 물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안 떨어 나간다고. 근데 비누칠을 하면 그 비누칠에 있는 그 기름하고 친한 게 이거 달라붙어.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상태면 오히려 더 많이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비누 안에 들어있는 거는 한쪽은 기름하고 친한 데인데 다른 쪽은 물하고 친하는 거야.
근데 비누칠 한 다음에 여기서 물하고 친한 데를 씻어버리면 이 물하고 친한 데가 이게 딸려가. 딸려가면서 여기 있는 이 기름도 같이 떼가는 거야. 지금 쌤 얘기가 이해가 좀 돼? 네. 이걸 뭐라고 비유하면 되냐면, 소연이하고 연우하고 사이가 나빠. 으르렁, 네. 으르렁. 그리고 연우가 소연아 놀러 가자라고 하지도 않고 소연이도 연우가 놀러 가자면 안 가. 근데 다혜가 소연이하고 연우를 다 데리고 오고 싶어. 근데 소연이하고 연우하고 둘이 오라고 그러면 뭐해? 안 온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인이는 연우하고도 친해. 또 아인이는 누구하고도 친해? 소연이하고도 친해. 그러니까 아인이가 한쪽 손에는 아인이가 가운데에 있는 거야, 가운데. 그래갖고 연우한테 야 연우야 나랑 놀러 가자. 연우가 아인이나 너하고 노는 건 좋아? 하고 한 손에는 아인이가 연우를 붙잡아. 또 한 손에는 소연아 우리 놀러 가자. 소연이를 또 한 손에 뭐 하는 거야? 붙잡는 거야. 그래요. 아인이가. 그래서 이 아인이가 연우와 소연이를 뭐 할 수 있다고? 다 데리고 갈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이 아인이가 바로 누구냐? 대면 활성제야. 한쪽은 물과 친하고 한쪽은 뭐랑 친하고? 기름이랑 친하고. 그래서 물 연우하고 기름 소연이하고 다 친한 거야. 그래서 요걸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야. 그럴 때 다혜가 연우랑 또 친해갖고 다혜가 연우야 이리 와. 그럼 연우가 끌려가. 그러면서 누구도 연우랑 손잡고 있는 아인도 끌려가. 그러면 아인이하고 또 손잡고 있는 누구야? 소연이도 또 끌려가겠지. 지금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몸에 때가 붙어 있었는데 이 때가 이 비누를 칠해주면 이게 만약 비누를 칠해주면 이쪽에 때랑 친한 기름과 친한 여기 부분은 때랑 달라붙고 여기는 물하고 친하다고. 근데 물로 씻어주면 물이 이걸 데리고 가고 기름하고 친한 이 때 부분을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몸에서 이 때가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요 중간에 이걸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계면활성제라는 거야. 계면활성제. 배변 활성제. 문제는 이 계면활성제가 때에 벗겨지는 건 좋지만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좋지가 않다는 거야. 않다. 그래서 몇 번 이상? 7번 이상 일곱 번. 입을 헹궈줘서 우리 몸에 이 입 안에 있는 계면활성제를 다 내뱉으라는 거야. 삼키지 말고. 나도 그래서 오늘 7번 했는데 이걸 꼭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써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콜라 칫솔 이건 몇 쪽에 나오는 건가? 치킨과 콜라 그 얘기 보겠습니다. 43쪽. 자, 콜라에는 뭐가 들어있다? 콜라 같은 거, 사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무슨 음료? 탄산음료. 탄산음료. 탄산음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탄산음료를 마신 직후에 이를 닦는 건 좋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왜 좋지 않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그림 밑에 나와 있어. 그림 밑에. 아이니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아이니가 읽었나? 아이니 읽었어? 안 읽었었어? 아까. 아이니 읽어. 안 읽었었으면. 그림 밑에. 탄산음료를 마시면. 탄산을 마시면 탄산이 가장 먼저 치아의 겉부분인 변형질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중은 아주 적은 변형질이 생활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 상태의 화를 이를 닦으면 칫솔질을 인해 약간 상한 변형질이 오히려 벗겨져 나갈 위험이 있어요. 이 때문에 탄산음료를 마신 후 곧바로 양치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범랑질이 뭔지 여기 그림에 보여? 그림에서 범랑질 찾았어? 그 범랑질 안에 뭐가 있어? 노란색. 상아질, 상아질 안에 뭐가 있어? 시술, 수가 있지. 이게 이가 우리가 지금 이를 이렇게 하면 이게 겉에 허옇게 보이는 거.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보이는 이게 범랑질. 양질. 범랑질이야, 범랑질. 우리가 콜라를 마시면 이
겉에 있는 이 범랑질이 상하게 된다고. 탄산음료에 산이 들어있어서 높게 만든다고. 약해진다고. 근데 그런데 우리가 칫솔질을 막 하게 되면 약해진 거가 파괴된다고. 그래서 탄산음료를 마신 다음에는 바로 뭐 하지 말아라? 양치질. 그러면은 양치질하지 사람들이 말아라. 좀 지난 다음에 해라. 아니면 탄산음료를 마신 다음에 입을 막 뭐 해야 돼? 다 헹궈내야 되겠지. 아니 그래야 만약 칫솔질을. 마시지 말자. 그렇지. 아예 그러면 마시지를 않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아까 알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2등이 누구였어 아까? 연우? 네.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저, 음, 어, 같은 질문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넌 질문 하나밖에 없으면 다음부터 네가 1등 한다고 그래야지, 연우야. 하나밖에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못 하는데. 다음 소연이. 여기서 가끔씩 생활 속 과학 실험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해보고 싶은 실험은 뭐였어? 나는, 연우만. 나는 치아 거품으로 하는 청소함이 제일 하고 싶어. 이유. 왜냐면 친구랑도 놀 수 있고, 친구도 배우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까. 다예. 나는 저절로 꺼지는 양초를 해보고 싶었어. 왜냐면, 양초는 바람이 불어야지 껴질 꺼지는데, 바람이 없으면 스스로 꺼지기 때문에. 아이니. 나는 설탕물로 쌓는 무지개탑이랑 순식간에 얼어버리는 얼음탑을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 왜냐하면 일단 무지개탑을 먼저 말하자면 나는 처음에 무지개탑을 그냥 물로 다 이렇게 익기 전에는 물이랑 물이 다 섞이는데 어떻게 그 설탕이 이렇게 층층마다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섞일 텐데 어떻게 그 색깔은 안 섞이고 제대로 색깔이 띄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해서 실험해보고 싶고 얼음탑은 그냥 냉동실에 2시간만 넣어놓고 얼음만 가득 넣었는데 얼음탑이 되는 게 좀 신기했어. 나는 이거 읽기 전에는 순식간에 얼어버린 얼음탑이고 실제로 해보긴 했는데 왜냐면 생수를 냉동실에 2시간 정도 넣으면 완전히 얼은 상태가 아닌데 액체 상태인데 그냥 유리컵에 얼음 담고 생수를 쏟으면 얼음산이 되는 게 신기했어. 진짜 잘 됐어. 저는 아까 새로 알게 된 내용 한 개랑 겹쳐가지고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하루 종일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사실 쌤하고 아까 우리가 공기와 압력에 대해서 알아봤고 증발에 대해서 알아봤고 양치질에 대해서 알아봤고 탄산음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이 책에는 많은 이런 화학 지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이렇게 쓱 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구나라고 자꾸 깨우치면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독서를 잘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아는 것들이 또 많아지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서를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여러분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단방귀 장수라는 옛날 이야기 책이에요. 근데 책이 옛날 이야기 책인데 이야기가 좀 그렇지. 소연이가 이 책에 비하면 이야기 책이 좀 두꺼운 것 같은데 내용은 재밌어. 그리고
짤막짤막한 얘기인데 가지수가 좀 많아. 막 가지수가 거의 한 음, 50가지, 100가지 정도 되나? 그래서 이 아이 가지수가 많은 것 가지수가 뿐이지. 뭐예요? 어? 한 가지수가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 가지. 몇 가지인가. 아, 가지수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지수가 많을 뿐이라서 재미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니가 다음에는 미리미리 이렇게 질문할 것도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